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시장이 평온해 보이시나요?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거대한 약탈의 현장에서 눈이 가려진 상태입니다. 부자들은 경제 위기를 재앙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자산의 박앤세일이며 평화는 수익을 실현하는 지루한 기다림일 뿐이죠. 모두가 망한다고 할 때가 가장 안전하다는 이 기괴한 역설. 지금 강남의 고액 자산가들이 조용히 미소 짓는 진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과연 그들이 당신의 공포를 어떻게 돈으로 바꾸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3가지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왜 부자들은 주식이 아닌 전기를 담는 땅을 사는가? 둘째, 비트코인을 투기가 아닌 디지털, 금으로 보는 구조적 이유. 셋째, 일반인은 접근조차 힘든 비상장 기업 구주 시장의 작동 원리. 이 3가지 자산은 지금 당장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 3년 내에 당신과 부자의 격차를 10배 이상 벌릴 진짜 패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2024년 1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인 투자자의 평균 보유 종목 수는 3.2개. 그중 80% 이상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 몰려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선택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선택지를 볼 수 없는 구조 때문입니다. 증권사 앱을 열면 우리에게 보이는 건 코스피, 코스닥 상장 종목뿐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탭 구석에,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별도 앱에, 비상장 구주는 아예 화면에 없습니다. 플랫폼이 보여주는 것만 우리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프린터를 샀다고 칩시다. 본체는 3만 원인데 정작 잉크 카트리지는 한 세트에 4만 원입니다. 프린터 회사는 본체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 잉크를 독점 공급하며 소모품 장사로 진짜 수익을 냅니다. 자산 시장도 똑같습니다. 대중이 접근 가능한 상장 주식은 본체입니다. 부자들은 이미 그 너머의 소모품, 즉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너지 인프라 리츠를 봅시다. 미국의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 이퀴닉스 같은 데이터 센터 리츠는 2023년 한 해 동안 평균 2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16% 상승에 그쳤죠. 겉보기엔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핵심은 변동성입니다. 이들 리츠의 베타 값은 0.6에서 0.8 사이. 시장이 10% 흔들릴 때 이들은 68%만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전력 공급 부지와 데이터 센터 건물입니다.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는 데 드는 전력량은 일반 가정 50가구가 한 달간 쓰는 전기와 맞먹습니다. 챗GPT, 미드저니, 코파일럿 같은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죠.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년 보고서에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26년까지 연평균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력망 자체가 필수 통행료가 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2024년 1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이후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운영하는 ETF로만 총 480억 달러, 약 63조 원이 유입됐습니다. 이건 개인 투자자들의 돈이 아닙니다. 연기금, 보험사, 패밀리 오피스 같은 기관 자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들이 비트코인을 매수는 하지만 매도는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글래스노드가 발표한 온체인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장기 보유 주소로 분류된 비트코인은 전체 유통량의 68%를 넘어섰습니다. 시장에 풀린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비상장 구주 시장입니다. GB인사이츠가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유니콘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평균 상장 시기는 창업 후 11.2년입니다. 2010년에는 6.4년이었죠. 기업들이 상장을 미루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상장 상태에서도 충분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일반 투자자가 IPO를 통해 기업에 들어갈 때쯤엔 이미 초기 투자자와 기관이 수백 %의 수익을 실현한 뒤입니다. 기업 가치의 가파른 상승 구간은 이미 끝나 있는 거죠. 왜 부자들은 이 3가지 자산에 집중할까요? 표면적으론 수익률이 좋아서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이들 자산의 공통점은 단 하나, 통제 가능한 희소성입니다. 일반 주식은 누구나 살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열려 있고 유동성이 풍부하죠. 하지만 그 말은 곧
가격이 변동성에 노출돼 있다는 뜻입니다. 대중의 감정, 뉴스 하나에 10%씩 흔들립니다. 반면 에너지 인프라 리츠는 어떨까요? 전력 공급 부지는 물리적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새로 만들 수 없고 정부 인허가가 필요하며 이미 소유한 차가 장기 계약을 통해 임대료를 고정시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묶여 있는 구조. 이게 통제 가능한 희소성입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행량은 2100만 개로 고정돼 있습니다. 더 이상 찍어낼 수 없죠. 그런데 수요는 기관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 매일 수천 개씩 매수합니다.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늘어나는 구조. 게다가 이들은 거래소가 아닌 장외 거래로 조용히 대량 매집합니다.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물량을 확보하는 겁니다. 비상장 구주 시장은 더 노골적입니다. 애초에 일반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접근 자체가 제한돼 있죠. 초기 투자자가 자금난에 처했을 때 그 지분을 헐값에 넘겨받을 수 있는 건 네트워크를 가진 자본가뿐입니다. 이 세 자산의 구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중이 접근 가능한 시장에서 가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시장에서 물량을 선점한다. 부자들은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입장권을 독점해버립니다. 이건 단순히 부자들의 재테크 비법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자산 시장의 구조적 재편입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이후 부자들은 석유 매장 지분과 정유 시설을 사들였습니다. 석유 가격이 오르는데 베팅한 게 아니라 석유가 흐르는 파이프라인 자체를 소유한 겁니다. 1990년대 인터넷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닷컴 기업 주식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은 2000년 버블 붕괴로 80% 이상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데이터 센터 부지화해져 광 케이블 인프라를 확보한 자본가들은 이후 20년간 구글, 아마존, 메타가 내는 임대료로 막대한 수익을 챙겼죠. 지금은 어떨까요? AI 시대입니다. 모두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기술 기업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작동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전력, 데이터 센터, 반도체 생산 설비. 이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누가 소유하느냐가 진짜 게임의 승패를 가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24년 보고서에서 디지털 인프라 투자가 향후 10년간 글로벌 GDP 성장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기술 발전이 아니라 경제 구조 자체가 인프라 소유자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요? 화폐 시스템의 신뢰가 흔들릴 때마다 금 가격은 올랐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 이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매번 발행량이 통제되지 않는 화폐에 대한 불안이 커질 때마다 사람들은 발행량이 정해진 자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의 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리적 금은 보관하고 운송하는 데 비용이 듭니다. 비트코인은 지갑 주소 하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즉시 이동 가능하죠. 기술적 장벽은 낮아지고 제도적 인정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비상장 구주 시장은 어떨까요? 기업들이 상장을 미루는 추세는 계속될 겁니다. 비상장 상태에서도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공시 의무나 주주 압력 없이 장기 전략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결과 일반 투자자가 대박을 기대하며 IPO에 참여할 때쯤엔 이미 가장 맛있는 구간은 끝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부자들이 사는 건 주식이 아닙니다. 전력이 흐르는 땅, 발행량이 정해진 디지털 자산, 대중이 접근할 수 없는 비상장 지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희소성과 필수성입니다. 대중이 공포에 질려 안전 자산을 찾을 때 부자들은 오히려 가장 공격적인 자산을 가장 안전한 가격에 삽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 물량을 확보하고 시장이 회복되면 이미 확보한 자산의 가치 상승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 가지 자산을 당장 따라 살 수 있느냐?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에너지 인프라 리츠는 최소 투자 금액이 수억 원대이고 비트코인 OTC는 기관 투자자 전용입니다. 비상장 구주는 애초에 네트워크가 없으면 정보조차 얻을 수 없죠. 하지만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투자 관점은 달라집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는지 내리는지에 집착하는 대신 삼성전자가 왜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지, 그 공정에 필요한 전력과 장비는 누가 소유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코인 시세를 매일 확인하는 대신 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는지,
그들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되죠. 부의 지도는 이미 그려졌습니다. 당신은 이 지도를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이번엔 오르겠지를 되뇌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세 가지 자산 중 어떤 게 가장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전혀 다른 방식의 대안이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